오늘은 제가 그동안 운동해오면서 이제 느낀 몸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저의 변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꾸준히 이제 발전해왔다는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신뢰를 할 테니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탈의를 하고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 찾은 게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 가슴 쪽에 라인이 좀 있죠.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했던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노베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역하자마자 운동을 관뒀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전역하고 나서 10년 동안 운동 안 했는데도 뭔가 이 어깨 라인이나 가슴 쪽 라인이 약간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군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체단실에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벤치 프레스랑 뭐 숄더 프레스, 덤벨 컬, 뭐 삼두 운동, 턱걸이 요 정도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몸이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어릴 때 운동하는 게 정말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09년도에 이제 전역을 하면서 춤에 이제 몰두하려고 운동을 딱 관뒀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이나 몸에 라인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33살 때 다시 헬스장을 등록하고 찍은 사진인 거죠. 2019년 4월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주 6일 정도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11개월 뒤에 몸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변했죠. 이게 20대 초반에 어렸을 때 이제 군대 있을 때 잠깐 운동했던 걸 몸이 기억해서 그런지 몸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이때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은 진짜 아예 개판이었거든요. 그때 그 미국 운동 유튜버 그 데니조라고, 그 사람이 이제 이두 운동이라고 이렇게 덤벨 돌리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거 막 따라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헬스장에서 근무하시던 트레이너분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참. 그리고 이제 21년도 헬스 2년 차에 혼자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저는 이제 회사원이었어요. 몸 보면 이제 되게 뭐가 없죠. 제가 키가 179인데 68kg까지 감량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탄수화물 사이클링, 뭐 간헐적 단식, 무탄,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하루에 뭐 1700, 1800 칼로리 먹으면서 뺐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입도 가끔 터지고 그랬던 때였죠. 제 예전 채널 영상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막 눈 돌아갖고 치팅하는 영상. 그 연기가 아니고 진짜 찐입니다. 이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차 웨이트 운동하고 7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2차 운동하고 밤에 장 보고 식단하고 뭐 스포츠 지도사 공부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하루에 이제 서너 시간 자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이 더 골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몰랐으니까.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대회입니다. 확실히 이제 전년보다 많이 좋아졌죠. 제가 인생 첫 시합을 NPCA 노비스로 뛰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을 한번 나가보자 하고 같은 대회 이제 NPCA 오픈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때 체급 1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WNGP를 나갔는데 거기서도 또 체급 1위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죠. 야, 이게 되는 거구나 싶어갖고 이제 삘 받아서 그 다음 주에 연속으로 또 NPCA를 한 번 더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6등인가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 시합 끝나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다시 밴딩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영상 보면은 막 시합 끝나고 막 햄버거 먹고 막 빵 뭐 이상한 거 막 먹고 막 그럽니다, 그때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3주 뒤인가 이제 대회 한 번 더 나갔는데 그때 이제 사우나에서 땀 빼고 몸이 완전히 녹아갖고 7등인가 하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3년도에 NPCA를 다시 나갔는데 몸이 확실히 22년도보다 더 좋아졌어요. WNGP는 이제 경기 지역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합니다. 이때가 컨디셔닝이 되게 잘 뽑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24년도 몸. 이때는 이제 복근을 포함해서 전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등은 사실상 발전이 없었던 것 같고 앞판만 많이 좋아졌죠.
이때 제가 94kg까지 이제 더티 벌크를 하고 다시 뺀 거고,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등 운동을 제가 중량 위주로만 막 해가지고 아마 다 날려먹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슴이나 어깨 같은 전면은 나름 강도 있게 하다 보니까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5년도 몸이죠. 그 24년도의 결과물을 보니까 등이 좋아진 부분이 없었어서 이제 등은 중량을 낮추고 정확하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확실히 24년도에 비해서 옆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 가운데 기둥이 조금은 이제 생길랑 말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지금 등이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24년도에 비하면 저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시즌 4개월밖에 안 가졌는데 그거 치고는 그래도 성과가 괜찮았다고 이제 저는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매년 몸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6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운동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핸드폰만 안 봐도 몸 2배로 좋아질 수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웨이트 훈련할 때 몰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훈련 그 자체에 완전히 매몰돼서 초집중을 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바로 다음 세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을 봐버리면 중간에 그게 끊긴다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혈액을 그 해당 부위에 몰아주고 그걸 극한으로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폰을 봐버리면 당연히 몰입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을 이제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되는데 중간에 뇌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이제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핸드폰만 사물함에 넣어두고 오셔도 제 생각에는 효율이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다 이제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그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안 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편하고 잘 되는 운동만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몸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운동에 재미를 못 붙이는 완전 초보자분들은 자극이 잘 오고 잘 되는 것만 해가지고 재미를 먼저 붙인 다음에 뭐 부족하면은 뭐 다른 걸 해보고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가슴 운동이 재밌으면 이제 가슴 운동만 하다가 가슴이 좀 뭔가 근육이 붙은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등 운동 시작하고 뭐 그렇게 그러다 보면 또 하체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정말 몸이 좋아지고 싶은 중급자 이상인 분들이라면 뭐 3년,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본인이 어떤 운동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어떤 패턴과 포지션에서 힘을 잘 못 쓰고 약한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운동들은 두루 잘하는데 만약에 바벨로우를 유독 잘 못한다면은 왜 바벨로우를 잘 못하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뭐 힙힌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고관절 굴곡근을 잘 못 쓰는 건지, 하지를 잘 못 잡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보강 운동할 게 있다면 하고 추가로 뭐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죠. 바벨로라면은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이제 피하죠. 그거를 피하고 머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운동은 잘못이 없고 그 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디가 무릎이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 아픈 거는 본인이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게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힘든 게 있을 때 어렵고 힘든 걸 피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부딪혀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위 클래스 선수들 보면은 못하는 종목이 없거든요. 프리웨이트 다 잘합니다, 다.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극에 매몰되지 말자. 사람들이 이제 자극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자꾸 자극 잘 오는 운동, 펌핑 잘 되는 운동에만 꽂혀 있다 보면은 또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제 자극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해도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중량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자극이 와서 하나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잘 못합니다. 그냥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보디빌딩만큼 단순한 것도 없거든요. 지금 한쪽만 자극이 더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건 자극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막 전완만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자세가 이게 맞나? 원래 이렇게 힘든 게 맞나? 스쿼트 하다 깔리면 어떡하지? 데드 하다가 허리 나가면 어떡하지? 벤치 하다가 깔리면 어떡하지?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몰아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자극이 안 와도 그냥 밀고 당기고 앉았다 일어나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헬스 1년차, 2년차 때 CT 로우를 하는데 이제 손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 잡은 거죠, 내가. 잘못 잡았으니까 손이 까져서 피가 나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손에 갑자기 피가 나네, 내가 뭐 잘못 잡았나? 갑자기 이제 중단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나든 말든 그냥 땡겨요, 계속. 왜냐면 내 목표는 이거를 20개 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극에 자꾸 집착을 하고 막 좌우 뭐 대칭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세요. 네. 자, 네 번째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근비대가 되고 근력이 늘려면은 결국 이제 중량을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쳐놓은 안전망 안에서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중량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운동이든 부상의 위험은 다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세이프티바 같은 안전장치를 잘 해놓고 수없이 도전하고 깔리고 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나 사는 거나 그러니까 실패까지 가봐야 이게 성장이 되거든요. 실패라는 건 뭐죠? 깔리는 지점이죠. 실패한 지점 말 그대로. 거기까지 근데 대부분 갑니까?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량이 잘 안 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더 무거운 무게를 몸이 겪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회사만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를 내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대회에 나가보는 겁니다. 이제 몸에 지방이 많아서 덮여 있다 보면은 어디가 약점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 빼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운동해왔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특히 무대에서 옆 선수들과 비교를 해봐야 내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본인이 몸이 제일 좋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객관화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94kg까지 벌크업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등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막상 빼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무대에서 옆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니 제가 승모근이 없다는 걸 확인이 됐고 그때 운동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운동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에 시합을 안 뛰었으면 제가 등 운동할 때 중량만 치면서 계속 삽질만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번씩 대회에 나가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방이 계속 덮여 있으면 내가 엄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내가 방향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비시즌을 시즌처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다이어트 기간에만 열심히 하고 비시즌은 대충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커팅하는 기간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사실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시겠지만 영양이 충분한 비시즌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합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 지방만 커팅해서 그동안 만든 몸을 그냥 보여주는 걸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시합 준비 기간 아니라고 해서 이제 시합 끝나면은 아무거나 먹고 뭐 햄버거, 피자, 치킨 막 아무거나 먹고 식사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단백질 제대로 안 지키고 훈련 하나하나 세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똑같습니다. 후퇴만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도 후퇴가 그러니까 발전을 할까 말까예요. 이거는 내추럴로 몸이 좋아지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게 아니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100의 노력을 해야 20의 결과가 나올까 말까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다 통제해도 종이 한 장 쌓을까 말까라는 거죠. 엄청 노력해도 미세하게 좋아질까 말까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을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꼽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365일 24시간 다 식사, 수면, 뭐 훈련, 몇 세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임계점까지 대충 하지 말고 훈련 빼먹지 말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여행 간다고
운동을 빼먹지 않았는지, 명절이라고 막 오래 쉬질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비시즌도 시즌처럼 보내야 된다. 물론 이제 먹고 싶은 건 저도 한 끼씩은 먹죠. 근데 이제 기본 식단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제 느낀 6가지라서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정말 진심으로 좀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